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흐렸던 날씨만큼이나 시장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1%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70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22 통화정책회의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긴장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의 이슈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이번 주 시장뿐만 아니라 9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누구보다 또 발빠른 전략으로 트렌디한 종목만 챙겨주시는 만큼 이러한 새로운 또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들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드리고 갈까요?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 때는 그나마 오긴 왔는데 이제 갈 때가 문제네요. 네, 오늘 밤부터 좀 고비가 맞아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 없게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9월달, 8월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서 그냥 좀 무난히 지나가겠거니 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이 짧고 강력했던 이 메시지가 저 남쪽에서 올라오던 태풍이 이렇게까지 강해질지 몰랐죠, 그죠? 근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강하게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만 국내 증시가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낙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나 이 시장의 강한 강타에 어디가 약하죠? 중소형주들이 엄청 두들겨 맞죠, 그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에 이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세지는 흐름들. 불과 이제 6, 7월 달 개인들 투매, 그러니까 우리 뭐 날씨로 계속 비교를 해드리자면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번 태풍이 또 오는 것처럼 개인 투매, 뭐 신용 물량들 반대 매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러한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오늘 시황 전략에 대해서 뭐 종목들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전략을 또 1시간 짜드리고 뭐 이 시장에서 또 솟아날 종목은 있죠. 금덕기 종목. 뭐 그렇다고 해서 금덕기 종목을 또 뭐 재난수혜주 해갖고 뭐 피해 복구 관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 또 한번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재난주들은 아시다시피 태풍은 2, 3일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태풍은 계속 말 그대로 클테 바람풍이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태풍 수혜주들은 아마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이 아마 차익 실현의 구간이지 지금 태풍 폭우 수혜주를 산다 이런 것들은 또 디데이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니까요. 오늘 금덕기 종목 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 오늘 종목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파월 의장의 강타 발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길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지만 그러한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그러한 종목들 오늘도 하나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큰 그림에서 시장을 좀 분석해보자라고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만큼 9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발표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장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이 더해졌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셨듯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준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21일에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시장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좀 관건을 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지나고 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때로는 이 500원짜리 치면 학이 앞일 수도 있고요. 네. 뒤에 500원 숫자가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랑 앵커님이 만약 게임을 한다면 둘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법칙이 없잖아요. 네이버 치면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바로 그런 현상이죠. 지금 악재가 뭐냐? 도대체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악재냐?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로 가야 악재냐?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바로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요놈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지금이 끝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겨울철 되면 가스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끝이 아니야. 러시아가 진짜 핵전쟁도 불구할 거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6월, 7월이 고점이 아니라 연말에 내년에 더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연준이 잡고자 하는 게 바로 이놈입니다. 연준이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너는 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거든요. 저격수죠. 인플레 저격수가 연준이 노리는 적이 바로 이놈입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져 있고요. 중국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7월 달, 8월 달 이제 한 달 반 정도 네. 베어마켓 랠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약세장에서 8월 중순까지 하지만 하더라도 조금 할만했죠, 그죠? 네, 인플레 꺾였다라고 해서 음. 그나마 올라왔었죠. 그렇죠. 인플레 네. 꺾이니까 연준이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을 다시 한번 기대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와서 그냥 작살 내버렸죠. 잘라먹었죠, 그냥. 네. 그냥 나는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세 글자 쓰고도 나갔고 네. 아주 이 저격수로서 시장에 카운터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거고 저도 지금 장이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전 세계 증시 시총이 얼마나 날아간 줄 아십니까? 시총 자체가 전 세계. 날아갔어요? 전 네. 세계 시가총액 중에 얼마가 날아갔냐면 네. 잭슨홀 미팅 다음에 한 일주일간 네.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우리도 지금 일주일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5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파월이 총구를 한번 빵 쏠 때 5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 말 지금 한마디에 지금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5조 달러라는 그 금액이 증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5조 달러 우리 하나로 치면 한 6,080조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5, 600조 정도 되니까요. 네. 우리나라 10년 정도 예산이 파월 한마디에 전 세계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파월의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아마 이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 주식 개미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외롭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만 내어놓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70년대, 80년대 얘기를 꺼냈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어려움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우리 연준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아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꺾는다라는 것은 강력한 확고한 의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9월 FOMC에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발언 수위는 다소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을 준 거거든요. 너 한번 이게 꺾였다가 올라오는 조짐만 보여도 우리는 너네를 아주 박살을 낼 거야. 이렇게 굉장히 겁을 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 PC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위에서 이제 2020년도에 많이 꺾어져 내려오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락 기조 추세가 계속적으로 여기 급하게 비경기 품목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이 확 꺾여져 내려오는 모습. 요 파란색 선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이 신호가 뭐냐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중에서 자꾸 영토를 다시 되찾고 있어요. 오. 물론 다행인 일입니다. 물론 다행인 일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우리도 뭐 이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요. 우리도 바라지만 평화를 바라지 뭐 전쟁이 우크라이나 이기는 거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바라죠, 그죠? 평화를 바라지만 그러면 러시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휴전. 네. 절대 물러가진 않을 겁니다. 물러갈 때도 명분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해서 물러간다? 푸틴은 장기 집권 여기서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물러날 리가 없죠, 그죠? 러시아 국민들 전쟁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로도 전쟁 지지율이 높지만, 자 그러면 휴전 아니면 하나 볼까요? 핵을 쏘는 건데요. 만약에 핵 단추를 누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꺾이는 경기 민감 품목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 이거는 무의미해집니다. 아예 그냥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모르겠어요. 연준이 혹시 이것까지 염두에 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사적 충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확전이 없다면 저는 일단 잔뜩 화가 나 있는 잔뜩 지금 장전을 하고 있는 이 파월의 발언은 아마 이번 9월 FOMC 때 발언 수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 왜냐하면 경기가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했던 거를 얻게 되면 이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할 일이고요. 중앙은행은 항상 물가, 인플레 파이터죠, 그죠? 인플레 파이터로서 굉장한 펀치를 날렸는데 상대가 쓰러지지 않으면 계속 날리겠지만 상대가 어떻게 돼요? 스포츠 경기에서 뭐 권투 경기에서 상대가 이렇게 다운되면 카운트 쉴 동안 기다려주잖아요. 네. 뭐 UFC는 안 그러지만 네. 뭐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을 봤을 때는 파월은 어느 정도는 펀치를 때린 타격감을 시장에 입혔기 때문에 조금 물러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때문에 지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OECD 가입국 전체든 인플레이션 문제 에너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자 식량 2022년 확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거 지금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유엔 식량 지수, 상품 가격 지수도 에너지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아왔어요. 인플레는 지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엊그제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그 기술적 결함으로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영향이 계속 미치진 않을까요?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네. 조였다. 뭐 핑계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해줘, 그런데 안 해줘, 그러면 잠궈.
이래서 3일 동안 잠글게 그랬다가 또 3일 후 다시 풀었다가 어. 이게 자원의 무기화거든요. 이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러시아가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압박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러시아한테는 오히려 득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증시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전쟁 중인 나라가 에너지 수출로 굉장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러시아만 재미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어. 국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뭐 그런 건 신경 안 써야 될 것 같고. 음. 다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단골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환율이 미쳤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정말 하늘을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13년 만이라고 하죠. 뭐 그거야 네. 13년 5개월 만이고 네, 다음 달 되면 정확하게. 13년 6개월 만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와. 네. 뭐 아무튼간에 환율 최고치는 뭐 지난달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네. 가만히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이 안 팔아요. 이거는 다행 아닙니까? 덜 팔아요. 네. 네. 외국인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을 찍고 2개월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는 코스피 기준에서 2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8월 달에는 3조 1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5조 원은 끊임없이 사줬다는 얘기죠. 이거 뭐예요? 외국인은 환율이 그렇게 급등하는데도 우리나라 주식을 왜 살까요? 사실 워낙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 안 팔고 버티고 있지? 오히려 매수하는 날도 꽤 맞아요.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역대급으로 내려가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입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8년도 이후에 30%대로 내려간 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죠? 이게 거의 2009년도 이후 최저치기 때문에 2009년도 이때쯤이면 금융위기 때거든요. 지금은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죠? 금융위기 때만큼 내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이 붕괴 시나리오, 아장 증시에 아주 강한 독이 될 수 있는 악재는 일단 아니다. 지나갈 수 있는 악재,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방증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면 자, 외국인들이 얻을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차익. 환차익을 노리면 지금은 팔아야죠. 네. 빨리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잖아요. 네. 갖고 원하는 우리나라 지수가 그대로 있는데 달러가 계속 강세를 하면 얘는 환차손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원화잖아요. 근데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원화를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입니다. 맞아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요. 근데도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환차익보다 주식을 갖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 예를 대한. 들어서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가면 한 8% 정도 올라가죠. 근데 8% 가만히 있으면 8%를 잃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산다는 것은 주식에서 8% 이상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죠? 그래서 뻔히 환차손을 입는 걸 보면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자신감, 환차손 입더라도 원화를 갖고 있는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수익률에 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어려운 파월달 악재에서 부빌 수 있는 언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일정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이거는 화면이 좀 작죠.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일정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일 또 장전에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한 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올해 이번 9월 이벤트 다예요. 특히나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가이던스와 9월 FOMC 결자 해지 파월이 이 무너뜨린 장을 파월이 얼마만큼 달래줄 수 있는지 안 달래줄 것 같습니까? 달래는 줄 겁니다. 왜?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 있죠, 그죠?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장이 또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다? 이거는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분명히 또 명분이 있거든요, 그죠?
정치권에서 이거 바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좀 부분들 일정 체크는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9월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깔끔하게 또 그리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호재도 악재가 되는 지금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물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꺾여서 좀 안정화가 되는 만큼 9월 FOMC 금리 긴축과 금리 인상을 조금 덜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주요 일정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 전략들 또 이모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주요 일정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장 전략까지도 실시간으로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희는 생방송 중에만 이러한 QR코드 열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오르락 내리락 정말 정신 없는 만큼 이모학 전문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수익률 화면 지금 여러분들께 나가고 있는데요. 자, ST큐브 최근에 너무너무 강했던 종목이죠. 우리가 매수하고 한 달 만에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핫한 종목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이수화학, 화신, 유프렉스까지 신성 E&E도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로 엄청나게 또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ST큐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로서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매수하고 한 달 만에 무려 30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기도 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ST큐브 좀 이렇게 최근에 또다시 시장에 떨어지는 만큼 좀 어떻게 밑으로 좀 떨어진다면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SQV는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제는 저희가 과진 매수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유자들의 파티. 그 보유자들의 파티마저도 이제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금도끼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매주 월요일 또 목요일 한두 종목 있을 때마다 없을 때는 아예 그냥 매매를 안 드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억지로 매매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금도끼 종목들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차트 분석만 해다가 뭐 하루에 5, 6종목씩 한 달에 뭐 4, 50종목씩 일단은 뿌려놓고 거기서 뭐 매일 뭐 올라간 거 뭐 리뷰하고 자랑하고 이런 1차원 방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신뢰할 수 있고 종목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런 급락장에서 종목을 버틸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기계적으로 만약에 차트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단 한 종목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다 손절을 했어야죠. 차트가 무너지면서 종목들 대부분 이평선 다 깨졌잖아요. 근데 손절 안 하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근데 그때야 이제 기업 분석합니다. 분명히 차트 보고 사놓고 차트 깨지면 기업 분석해요. 손절 안 하고. 기업 분석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장기 투자 가죠. 네. 장기 투자 가다가 이제 종목 상담하죠. 종목 상담하다가 팔려면 안 팔죠. 그러다가 증자탄 맞죠. 네. 유상 증자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종목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고 분석하셨으면 그냥 차트 무너지면 파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차트 분석해서 물리면 이제 기술적 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할 줄도 모르는 거 했다가 이제 아주 그냥 계좌가 박살나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 금독교 종목들 보시면 자, 첫 번째 ST큐브입니다. 자, 사회주의를 자랑을 한번 할게요. 뭐 할 건 합시다. 우리가 뭐 290%니까요. 한 달 만에 이러한 수익이 말이 될까요? 자,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제가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라 그런 적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시총 탑 10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덩치가 큰 놈들은 추세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방향만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방향만 바꾸는데. 항모가 비행기 수십 대, 수백 대를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레이건 항모 같은 거 방향만 바꾸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후진이 안 되니까. 뭐 후진도 그렇지만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큰 배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방송 나와서 떠드는 종목이 아니죠. 감히 제가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빠른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세장과 약세장, 장을 떠나서요. 물론 상승장이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약세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매일 올라가야 됩니까? 1년 12달이면 좋은 주식은 최소한 7개월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까? 또 기업의 그런 가치와 또 주식과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좋은 주식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쉬는 날 빼고 약 한 뭐 200거래일 된다. 그럼 200거래일 중에 좋은 주식은 150일은 올라가고 50일은 떨어져야 됩니까? 그런 공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특히나 약세장 또 우리나라 같이 좀 냄비 근성이 강한 장, 우리나라 장시는 말 그대로 좀 뭐 코스피를 소뚜껑, 코스닥을 냄비로 비교하긴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다 둘 다 냄비죠, 뭐 그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 미국 전 세계 증시가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요?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에 상승률 2, 3위 달렸습니다. 오. 미국 정보다 우리나라 더 올라갔어요, 그 기간에서는. 네. 이게 냄비 장세죠. 그죠?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또 화끈하게 올라가 주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뭐 9% 10% 올라가고 LG전자가 뭐 상한가 가고 그죠? 뭐 그런 장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이라고 계속 올라가면서 2배, 3배 나는 게 아니고 30% 4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냄비 장세 종목들은 한두 달이면 됩니다. 좋은 주식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자 보세요. SQ브 한두 달에 그냥 290% 올라가죠. 바이오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관련주만 안 하시면 옥석 중에 좋은 종목들이 발굴될 겁니다. 면역 바이오 쪽 보세요. SQ브가 제일 대장주였죠. 그 뒤에 뭐 박셀 바이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얘가 대장이었잖아요. 항암 쪽에서 그죠? 항암이 제일 코로나랑 상관없잖아요. 코로나가 항암이랑 그죠? 완전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요. 결국은 항암 기업들이 올해 이 뜨거운 여름을 장식을 했고 거기에 대장주가 ST큐브였고요. 다음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어때요? 이 종목이 이 시총 큰 얘는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이 뭐 5개월, 6개월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또 저점에서 잡아갔죠. 네. 포스코케미칼이요. 이 큰 종목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 시총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이니까 탑10 안에 안 들지만 한 달에 올랐습니다. 한 달. 오. 포스코케미칼도 한 달이면 됩니다. 포켓볼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양극재들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양극재 관련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잘 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2차 전지 소재 쪽은 그냥 이제는 다 복잡하게 다 지우개로 다 지우고 포스코케미칼만 계속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게 없죠. 양극재만 해요?
아니 음극재도 하죠. 음극재 쪽은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면 양극재가 왜 강하냐면 양극재는 만약에 이 원료 가격이 인상이 되면 그게 제품 단가 판가로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NCM이나 아니면 리튬이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양극재 쪽은 바로 제품 전입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음극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음극재 쪽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음극재 기업이거든요. 네. 음극재는 양극재보다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올라옵니다. 근데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양극재로 올라왔다가 음극재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 양극재와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같이 하는 회사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밸류에이션은 양극재 밸류가 올라왔고 다음에 한 3개월 더 올라갈 때는 판가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반응되는 음극재 쪽으로 아마 주가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하지 않을까. 호재가 네. 너무너무 많은 너무 기업이네요. 좋죠.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다음 종목도 네. 보시면 이수학 어때요? 그렇게 1년을 안 가는데 또 한 달이면 갑니다. 와. 한 달 만에 64%. 이수학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이수학 자체 펀더멘탈, 이수건설의 이 적자 해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자, 여기서는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이게 어떻게 어떤 기업이 도대체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죠? 아니죠. 좋은 기업은 이런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손뼉이 맞는 순간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네. 뉴프렉스 볼까요? 어때요? 제가 와. 올해 PCB단에서 오큘러스 말씀드렸죠. 메타 자회사 오큘러스 이 VR 헤드셋 장비에서 얘가 실질적으로 PCB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기존 제품에는 이 PCB가 2개만 들어가는데 이번 신제품에서 4개 이상 들어간다 그랬죠. 네. 4개 이상도 아니더라고요. 8개 들어간대요. 그래요? 지금 메타와 애플에서 XR 기기 출시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런 말 그대로 좀 원티어들, 탑티어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오큘러스가 저거 보니까 저거 좀 돈 되네 하면 이제 애플 뛰어들고 애플 뛰어들면 애플 잘 베끼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전 뛰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우리가 사실 PCB 관련주가 올해 초에 좀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면서 뭐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안 서킷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핫한 시세를 보면서 뉴프렉스가 그 뒤에 조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차트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거 바닥이라고요? 왜 바닥권에 대량 거래도 없는데요? 여기 어디가 바닥입니까? 바닥 신호가 전혀 없어요. 올라가다가 오히려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 손절을 했어야 맞죠. 21선을 깨버렸죠. 음봉으로 깨잖아요. 네. 여기서 손절 구간이 맞습니다. 그죠? 이게 차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깨져 있는 종목이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외국인 기관 애들 막 쓸어 담으면서. 이게 차트로 설명이 됩니까? 좋은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1년 12달 중에 6달, 7달 올라가야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요. 누워 있다가 한 번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취미가 낚시를 비유해 드리면 큰 물고기들은 어때요? 계속 요 낚싯대 저 낚싯대 계속 물고 다니다가 한번 무나요? 아니요. 한 낚싯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두고 봅니다. 먹을까 말까. 이 대물입시라 그러죠. 그죠?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아요.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1년에 딱 2달이면 됩니다. 딱 2달. 다음 종목 볼까요? 고려신용정보도 어때요? 은행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 하신 분들 아마 올해 내내 재미없었을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은행에 내는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때요? 은행주 잘 안 가죠. 오히려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고려신용정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연초에 말씀드렸는데요. 한 2개월을 기다라고요 또. 2개월 안 가도 돼요. 한 달 올라가면 됩니다. 한 달. 그잖아요. 와.
지금도 뭐 다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좀 안 맞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실 지금 상승세를 다시 보이는 건데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맞아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수익 실현을 이미 했지만 네. 얘가 좀 박살나야 장이 좀 올라갈 겁니다. 네.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얘는 금리 네. 인상 수혜로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가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줘야 얘가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장이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저는 매매하려고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좀 떨어져야 장이 올라가니까요. 시장을 보는 지표로 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관점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네. 떨어져라 오히려 기도하세요.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오비고도 어때요? 바닥 이렇게 기다가요. 주가 뭐 50%, 50% 올라가는데 이것도 한 달. 그렇잖아요. 스마트카, 맞아요. 자율주행 말씀드렸죠. 뭐 미국과 관련해서 이 인플레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바이든발 전기차는 좀 노이즈가 있었지만 완성차와 전기차는 노이즈가 있었지만 자율주행이 뭔 상관이에요 그거랑 그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뭐 직원으로 안 쓰면 뭐 못 쓰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비고 같은 경우도 한 달 어때요? 올라가죠 그죠? 화신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 중에서 지난주에 신고가 간 종목. 맞아요. 바로 전거래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대한 오해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 금도끼 종목 중에서 어제 신고가, 지난주 신고가, 오늘 신고가 이렇게 좀 강한 놈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존에 말씀드렸던 금도끼 종목들도 지금 개중에는 안 간 것도 있고 지금 눌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손실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두 달만 가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 저거 왜 이렇게 안 가? 아니요. 좋은 주식은 12달 안 가도 됩니다. 1년 중에 2달만 가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가 무너졌다고요? 여러분들 차트가 올라가 있는 종목 있습니까 지금? 차트 무너져 있는데 손절 안 하신 종목이 있어요? 그런 매매가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시고 제 말씀에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셨다면 한두 달에 앞으로 나올 이런 급등을 충분히 앞으로도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종목 분석을 잘 보시고 종목에 대한 신뢰, 믿음 가지시고 같이 노란톡방에서 좀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이 힘든 구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저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전문가님 종목은 정말 들어가면 안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오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그만큼 좋은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이러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시세를 기다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수익이 나는 건 그만큼 한 달 내지 2달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겨주시면서 기업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챙겨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챙겨가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업 분석도 중요하다라고 챙겨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분석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지 수익률 화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근에 핫한 종목들은 뭐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45%라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 ENG 가져가고 있습니다. 25%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 수익난 종목들 말고요. 장중에 흐름 좋은 종목들도 이무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금도끼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편안하게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 좋은 종목들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으로 수익들 또 안겨주시는 만큼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 한 가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좀 먼저 좀 웃음이 나는데요. 왜요? 아, 제가 진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시장 금도끼의 주제는 아사리판 장에서 증시가 지금 아사리판이잖아요. 네네. 아사리판 장에서 자, 우리 이 광물이나 주스러 갑시다. 네. 오, 광물 캐러 갈까요? 네, 어떤 우리가 광물인가요? 신비의 광물입니다. 네. 아, 주식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좀 약간 오늘 종목 갖고 오면서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 장세도 아니고 수급 장세도 아니고 이게 뭣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주식 보세요. 뭐 태풍 온다고 태풍 피해가 나면 그 피해 복구하는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아직 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뭐 네옴시티인가요? 네. 우리도 히림이 수익이 나긴 났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한 3년, 5년 뒤에 있을 일로 지금 주가가 그런 것들이 움직여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걸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실적이 있잖아요. 찢어버립니다. 실적 필요 없어. 지금 뭐 실적 때문에 안 가요? 외국인이 사도 안 갑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모든 논리가 안 먹히는 아사리판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도 한번 그냥 미쳐보자. 말 그대로 이 100명 중에 90명이 미쳐 있고 10명이 정상이다. 90명이 미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명이 미친 놈이잖아요. 네. 저도 오늘 한번 시장에 미쳐볼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만큼 또 어떠한 특수한 기업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은 화면 보세요. 화면 네. 보시면 돌덩어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신비의 광물 일라이트라는 이 광물인데요. 네. 이게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만 보세요. 이 원소기호 같은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이게 이 충북 영동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야 이거 일라이트가 일단 5억 톤. 글쎄요. 뭐 나중에 독도 밑에 있는 가스가 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독도 가스 말고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오. 뭐 아무튼 이게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억 톤 가장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쓸모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적 외선을 방사해서 오염된 수질과 토양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월등하다. 오. 뭐예요? 원자력의 이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문제는 폐배터리야 어떻게든 뭐 분해하고 다시 재활용하면 되지만 원전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몇십만 년 간다는데 원전 폐기물이 그 원전 폐기물에 대한 아예 시장에 답이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광물이 원전 흡수, 원전의 흡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게 어디서 제가 자료를 발췌해 온 거냐면 원적 외선 방사, 일라이트의 방사능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라늄, 세슘, 라듐 방출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자연 방사능 수준의 방사능이 방출됨으로써 무해하다는 판결을 얻음. 이걸 어디서 했냐면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발췌를 어디서 할게요? 이거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했을까요? 어디서 하셨나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영동군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아. 영동군에서 이 일라이트를 굉장히 개발을 활성화해서 네. 이 자기네 지역 특산 물은 아니겠지만 특산화시켜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상품화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영동군에서 홈페이지 가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8월에 영동군에서 이 향후 100년 먹거리로 이 일라이트 광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영동에 있는 이 자원을 100년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관련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실 분, 이거 홍보해 주실 분도 많이 인원을 뽑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IT 인력들은 영동군 가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이 기업은 그럼 여기랑 뭔 상관이 있느냐 보시면 자 작년에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굉장히 좀 사진이 좀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아무튼 업무 협약을 한 기업이 상장사 중에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영동군 일라이트랑
사업을 활성화해서 여기에 또 전혀 상관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이제 인조 대리석이나 이렇게 좀 광물해서 이렇게 말고 인조 대리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리석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깎아가서 이 수정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과 굉장히 좀 상장사 중에는 유일하게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상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가 잘 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주도주들 보시면 뭐 폐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좀 무너졌지만 요새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아, 가는 놈만 죽어라 간다. 진짜 밀려 있는 놈은 끝없이 떨어지고 가는 놈은 살 수 없게끔 가요. 아우, 저기서 저걸 어떻게 사? 제가 봐도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이런 기업들, 태양광, 2차전지 저희가 갖고 가는 종목들 왜 못 판다 그랬어요? 수익이 났는데도 30-40% 수익인데도 못 판다. 왜? 더 올라갈 거니까. 아니요. 아니. 지금 팔면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파는 순간 또 저기 높아 보이잖아요. 네. 내가 갖고 가면 갖고 갈 수는 있는, 수익이 났으니까 갖고 갈 수 있는데 내가 파는 순간 고점이 있는 종목이 됐어서 매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9,500원 1차 저항 때 그리고 2차 저항 때를 계속 뚫어가고 있어요. 가는 놈 계속 간다.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장세 급락에도 계속 주가가 잘 서 있죠, 그죠? 오늘 폭락도 버티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대 얼마? 10,000원대. 10,000원. 네. 저는 세종대왕 좋아합니다. 왜? 호가가 바뀐다 그랬죠. 9,000원 10원 단위 호가에서 10,000원 넘어가면 10,050원, 11,100원, 11,150원. 속도 5배.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종목들 화신도 우리가 그렇게 또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10,000원대가 그래서 뚫긴 힘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10,000원대 뚫을 때마다 음봉 많이 내죠. 뚫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쉬우면 다 뚫게요. 돌파가 어렵지만 한번 돌파해 놓으면 그 속도감은 5배로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10,000원대 가격 딱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시장 아사리판에서 한번 나도 미쳐보자.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뭐 예전에 보물선 테마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강세장에서는 무시받습니다. 이게 뭐 진짜 되겠어? 저도 아직은 여러분들 이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검증을 해줬지만 이런 광물이 효력이 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원전 폐기물을 할 거야? 믿거나 말겁니다. 아직은.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믿거나 말거니까 시장과 함께 미쳐볼 종목으로 이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네. 내일 우리가 이 종목 일라이트 관련주가 유일하게 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노랑톡방에서 오전에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주신 만큼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차트상으로 저항대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일라이트가 5억 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원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졌던 만큼 이 원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함께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전략적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네요. 정확하게 저희가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렸듯이 정말 화신, 포스코케미칼, 이수화학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시세가 좋은 종목들까지도 이무학 전문가님이 장중 흐름이 좋다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금도끼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중 흐름 좋은 종목들까지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9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